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IBS 앵커 이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 방송 1부 기사식당에서 자리 잡고 계속 찾아뵙고 있는 에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대표 김소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유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특집 방송으로 찾아뵌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특집 방송 우리가 맨날 하는 것 같긴 한데. 항상 특집. 얼마나 좋아요? 특집거리가 이렇게 많고? 매일 특별한 방송이죠. 그럼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 1부에 기사식당으로 찾아뵙고 2부에 다른 채널로 와서 방송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1부부터 2부까지 전부 기사식당이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의 전반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제목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 친화정책 어떻게? 라는 제목이에요. 청소년 친화정책 어떡하지? 네, 그러면은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회 제3기 연합회장 권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치기구 연구소 달그락달그락 제3기 연합회 서기 김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성우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 모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꽉 차고 좋네요. 3명도 괜찮네. 그죠? 달그락의 주축들. 그러니까요. 없으면은 달걀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맞아요. 저희도 포함인 거겠죠? 네. 그러면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 아까 전반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은 뭐죠? 청소년 친화정책인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이 활동을 같이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정책 개발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정책이라 하면은 되게 딱딱하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되게 재미없고,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같이 참여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친화정책 개발. 네. 그럼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을 개발을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정책의 주 수요자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친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리끼리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패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오성우 국장님께서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 친화정책 개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내용을 말하자면 상당히 긴데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더 길게는 이제 청소년 자치연구소와 달그락달그락이 만들어지게 된 2015년부터 이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6월에 청소년 상상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해서요. 네. 7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포럼, 그러니까 정책 의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럼을 5번을 진행을 했어요. 중간에 8월에 이제 상상 캠프도 했고요. 또 9월에는 청소년 참여 포럼이라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포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의제가 약 118개 정도 돼요. 5가지 영역. 많다. 네네. 인권 참여 문과, 그 다음에 청소년 경제, 청소년 문화, 복지 안전, 교육 진로인데요. 이 118개 의제를 가지고 올해 4월에 군산 지역에 있는 약 9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제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영역으로 1, 2, 3위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각 영역에 총 9개씩 5개 영역에 45대 의제를 뽑았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 달 초에 시장 후보님들을 찾아뵙고 이 의제들도 제안드리고 반영을 해달라고 시장이 되시면, 그리고 우리 청소년 기자단과 우리 달그락 대표자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특별히 기자단이 준비했던 어떤 질문들, 예를 들면 청소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행복 마을에 대한 이런 견해들을 물어봤고요. 또 우리 권성주 회장님 계시긴 한데 회장님께서는 군산 지역의 어떤 교육 문제, 참여 문제를 또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들도 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인터뷰하고 토론하는 자리까지 갖는 이렇게 아주 길고 장기적이고 청소년 주도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지 않나요? 지금? 잘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 사실 저도 한 20번 정도 들은 설명인데 오늘이 베스트였죠? 네, 오늘 베스트네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특별하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면 사실 앞부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2015년에 청소년 자치연구소가 개소한 이래로 사실 저희는 그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자치기구들의 목소리와 또 내용들이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 일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해 청소년 그런 참여 포럼을 통해서 청소년의 의견들을 반영하게끔 노력을 했어요. 시청에 또 지역사회 등등에.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내지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맞아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올해뿐만 아니고 한 달그락이 생기면서부터 수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네. 저도 참여했던 활동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했다니 놀랍네요. 되게 많은 걸 했네요. 그렇지 않나요, 성주 청소년? 네? 되게 놀라운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다 정책까지 개발해서 이걸 시장 후보님들한테 주는 게 제가 또 오늘 또 이제 경기도 안산 가면서 서울지부, 경기지부, 전북지부 청소년 운영 회의를 하고 왔는데 들꽃 청소년 세상이요? 네네네. 근데 전국적으로 봐도 이 사례는 정말 거의 드문 사례고 이게 우수한 사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달가 들어와서부터 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권참여 라이톤 회장으로서 인권참여 분과장을 맡아서 인권참여 분과 가장 처음 있었던 포럼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9월에 작년 2017년 9월에 있었던 제2회 청소년 참여 포럼에서 제2회가 맞나요? 3회.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제3회 청소년 참여 포럼에서 공동 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네, 참여 포럼까지 했었는데 그런 포럼들을 하면서 점점 정책이 발굴되고 청소년들 의견이 모여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3년 정말 우리가 정말 개소한 이래로 계속 준비해온 큰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활동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의미가 깊은 사회 참여 활동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한 거고 직접적으로 그 정책을 개소한 거고 그리고 이게 어른들과도 또 다시 의견이 합의돼서 출판 기념회도 이제 저희가 청소년 TF도 이제 주도적으로 준비하는데 이런 과정이 정말 청소년들의 자치가 들어있는 것 같고 정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정말 정책 안건을 냈거든요. 사실 진짜로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서 너무 의미가 깊은 활동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장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연합회장이 있을 때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도 사실 영광스럽고 제가 이렇게 시장 후보님 다 만나면서 한 것도 너무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이런 자리,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유의미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저희가 아까 권성 청소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정책을 개발을 하면서 하는 활동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사회 참여 활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회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역시 회장님. 그러니까요.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정책을 개발하는 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이 많이 있으면은 정책 개발이 사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제안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사회 받아들인다는 말도 저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게 좀 더 해결된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정책 제안집 출판 TF. 네. 네?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제안집 출판 TF가 활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청소년 친화정책 저 난리 났네요. 제안지 출판 TF 그러면 청소년들이 만든 TF인가요? 태스크포스 팀? 그 청소년 TF도 따로 있고요. 성인 TF도 따로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F 활동 조금 더 궁금한데 그럼 국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 핵심은 국장님이시군요. 주로 소개는 제가 하네요. 아니, 농담이고요. 워낙 더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김정원 청소년 더 잘 알 텐데 제가 또 맡은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프로젝트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바로 이 청소년 친화정책 제안집 이름은 저희가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마을이에요. 책 이름이. 맞아요. 6월 23일 날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하나의.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의제들, 과정들을 다 이 책에 담아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는 TF가 2개가 있는데요. 성인 TF. 그래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4개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 2-3분씩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아까 시장 후보님들 만나러 갈 때 동행도 하고요. 한 축은 우리 청소년 TF가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권성주 회장님과 또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신 김소연 청소년 두 분이 이제 공동 TF 팀장이신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출판 기념회가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2부에 행사를 담당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퀴즈쇼도 하고 꿈 비행기 날리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 팀도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하면서 이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장 후보자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요. 네, 맞아요. 그 인터뷰를 군산시장? 그죠? 네, 군산시장 후보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인터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면 글을 싣는 순서는 당적과 관계없이 인터뷰 일정에 따라서 조율이 됐고요.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렸으며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뒤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게 5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인데 그때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김용경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저도 껴주셔가지고 제가 따라가서 인터뷰를 같이 했었는데 되게 굉장했어요. 엄청 대단했어요. 뭐가 대단했어요? 뭐가 대단했냐면 인터뷰에 참여하기 위해 온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기자단 청소년들 있고 대표자회 청소년들, 저희 자치구 연합회에서 아까 권성준 청소년 회장인 것처럼 대표자회가 5명이 있어요. 대표자회 청소년들, 기자단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인권자치기구, 경제자치기구 하는 청소년들 대표들이 본인들의 자치기구 활동뿐만 아니고 정책개발 활동에도 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의 보통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을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비된 질문뿐만 아니고 기사에는 준비된 질문만 실었지만 준비된 질문과 공통된 질문만 실었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을 정말 궁금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해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쌤,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자연스럽게 갑자기? 끼어들어 주셨네요. 갑자기? 처음에는 서동석 후보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가 아예 처음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인터뷰 일정상 네. 처음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왜냐면 그때 몰랐거든요. 그때 다른 후보 인터뷰 기사도 안 나와서 참고할
참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엄청 걱정하고 많이 떨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꽤 재미있고 이해도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자단 대표님이 수학여행을 가셔가지고 제가 대표 대타를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여가지고 솔직히 별로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대표 대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처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첫 번째보다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진행을 네. 했어야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진짜 엄청 열심히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다 썼는데 후보님이 사퇴를 하신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5분님께서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는 원래는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그 시장 선거 후보 지방선거 날에 엄마 아빠 투표하러 가면은 나는 그럼 놀러 가야지 이러고 별 생각도 안 하고 시장 공약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장 선거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 사람 공약은 이건데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서 엄마 아빠도 엄청 막 네가 이것도 아냐고 네, 진짜 이러면서 진짜 공부. 네, 대견해 하셨어요. 공범을 왔을 때 그렇구나. 근데 이거 말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또 자연스럽죠. 이거 말하니까 그때 인터뷰 갔을 때 상주 청소년이 무슨 약속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허리 짚고 약속했던. 네. 허리 짚진 않았고 좀 아팠죠? 허리 짚은 사진이 그쵸. 있었나요? 이게 한쪽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올라가서 그랬는데 후보님 이름도 말하는 건가요, 그냥? 네, 그냥 서동석 후보님과의 그 인터뷰 끝마무리에서 우리 GM 제가 이때 저번에 왔을 때 GM 때문에 여기 방송국에서 방송 출연 한번 했었죠. 맞아요. 그 GM 근로자 자녀로요? 네, 그 GM 근로자 정상화를 위한 염원으로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한번 했었어요. 시장님이 혹시 되신다면 GM 군산 공장에 대해서 좀 더 정상 가동화를 삭발을 해서라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그 정원이가 갔다는 그 후보님 인터뷰에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인터뷰를 못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학술 동아리라고 중앙고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활동 때문에 제가 거기서도 대표를 맡고 있어서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5분인가요? 네, 맞아요. 네, 5분을 맞아요. 제가 이제 가서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 약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네가 이렇게 시장 후보님 다 보고 나서 칼럼을 한번 써보라고 한번 말을 하셨긴 하거든요. 근데 칼럼. 일단 몰매를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칼럼이 아니라 그냥 근데 그런 소감이 확실히 그냥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저렇고 또 이렇게 정치계 일선으로 한마디로 그 선거 후보자로 나온 게 어떤지 그냥 조금 만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런 후보님 사실 그 정치인까지 온 게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각자. 어떠한 열심히 활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의 동정 입장에서 그냥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약속 받고 싶은 거 약속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이런 달그락 그리고 이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라는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6월 23일에 네네. 저희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잖아요. 이제 곧 맞아요. 소개도 다 해주실 텐데
그 소개를 우리가 정말 재밌게 하려고 더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2부를 막 진행을 이제 거의 도맡아서 하게 되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아무도 발언을 못했던 그 군산 청소년 네네. 친화정책 제안집 TF 그 회의를 또 이제 또 하면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으니 그것도 정말 꼭 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TF 소감 얘기는 사실 제가 좀 빼놨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냐면 네네. 우리 정원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권성 청소년도 한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게 굉장히 느껴져서 저는 참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특별한 누가 아니라, 내지는 뭐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시민으로서 자기 정책을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토론하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걸로 느껴져서 이런 게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말을 보태자면은 저희 TF에서 성인 TF, 청소년 TF 활동을 하면서 후보님들을 만날 때 사실 만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섭외를 하는 게 저희 TF 위원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조를 이뤄가지고 섭외 후보 사무소 컨택하고 그런 작업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전화 엄청 많이 하시고 메일 맞아요. 엄청 많이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청소년들도 그만큼 인터뷰 질문지도 같이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연한 거를 진행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저희가 그 인터뷰 했을 때뿐만 아니고 그것도 같이 드렸잖아요. 군산 청소년 친화 정책에 대한 답변서 맞아요. 같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거에 대한 우리 청소년 친화 정책 제안집이 아직 출판 기념회가 23일에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하는데 후보자분들은 미리 내용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때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현장을 또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청소년들이 그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직접 학업 시간 그리고 밥 못 먹고 이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질이 낮을 수도 있고 그 영상 편집자들이 조금 많아서 그 편집 기술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맞아요. 영상을 5명의 후보가 있고요. 아까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지금 영상이 들어가는 순서는 정당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 순서는 인터뷰 순서대로 했었는데 강윤진 후보, 그다음에 이근열 후보, 그다음에 진희안 후보, 박종서 후보, 서동서 후보 순으로 영상이 틀어질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열화와 같은 성원의 댓글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댓글 한번 봐야죠 또. 제가 방송만 하면 페이스북에 오류가 나요. 핸드폰 바꿀 때가 죄송해요. 댓글에 이제 좀 봤어요. 권성주 청소년께서 안녕하세요. 김정훈님께서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이걸 잠깐 봤을 때는 정원 청소년 이야기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원 청소년 앞으로는 조금 더 가까이 이따가 발언하실 때 해주시면은 굉장히 예쁜 목소리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훈 청소년께서 다이그라 굿굿 화이팅입니다. DIBS 화이팅. 성윤이도 화이팅. 네, 박성훈 청소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DIBS 엔지니어로 복귀해 주세요. 그리고 최일랑 선생님이 발음이 어려운 우리 그 친화정책 출판 기념회 TF 발음 연습 좀 해야겠어요. 치읓하고 지읒이 계속 반복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으로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이름이 뜨는 거는 이강희 위원장님, 안영지 선생님, 이진영 청소년 기자, 구태희 선생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영상 하나씩 봐볼까요? 영상이 2분 20초에서 2분 40초 내외로 재생이 될 예정이고 관련된 내용은 인터뷰 내용만을 토대로 구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당 순서로 강윤준 후보의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실까요?
나머지 우리 군산 정부는 그러면 왜그 화폐를 상품권 성당에서 상품권 100억 가량이라고 성공했거든요. 상품권은 한번 쓰면 끝나잖아요. 이 화폐는 화폐를 쓰니까 이걸 돈으로 우리 원화로 안 받고 투자서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쓸수 있으니까 안 받고 그러면 통화량으로 따지면 1억 가량은 5천원. 저 강인준 후보 영상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치에서 펼쳐야 된다. 대학 1학년도 마음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투표를 못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대학 1학년이 다 성인인데 투표권이 없는 거야, 이게. 그렇게는. 지금 19세로 내려갔는데 빨리 내려. 당연히 내려가고. 전기차로 만들어가지고 민간기업에 다시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내 기업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배터리를 주죠. 그래서 전기차 부품을 하는 국가의 결정부를 인수를 해서 다시 기업들한테 편의비용을 확장된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을 못 쓰고 나머지 우리 군산 정부들은 그 돈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바꿔달라고 바꿔줘요. 왜그 화폐를 상품권 성당에서 상품권 100억 가량이라고 성공했거든요. 상품권은 한번 쓰면 끝나잖아요. 이 화폐는 화폐를 쓰니까 이걸 돈으로 우리 원화로 안 받고 투자서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쓸수 있으니까 안 받고 그러면 통화량으로 따지면은 1억 가량은 5천원.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잠깐 그 영상이 촬영이 된 볼륨이 좀 작아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는 나오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신문을 진짜 들고 왔어요. 아, 신문을요? 네, 여기 보이나요? 보일까요? 저희가 이게 그 릴레이 인터뷰를 다녀온 신문의 전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뿐만 영상에서 나온 내용뿐만 아니고 인터뷰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하나씩 짚어가지고 안내를 드릴 텐데 신문은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강임준 후보의 시장 출마의 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들어봤어요. 근데 강임준 후보 같은 경우는 군산시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바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던 와중에 군산시가 조금 더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군산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원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뭐 문화, 경제 부분이 다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후보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책과 뜻이 있어서 그게 정치선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의 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또 같이 해주셨죠. 정치인이 꿈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리고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만 19세인데 만 19세로 연령이 하향이 된 지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윤정 후보님께서는 18세뿐만 아니고 16세로까지도 당연히 낮춰야 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김정원 청소년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선거 공보물을 볼 때 아, 나 이 후보분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증언뿐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18선거권이 실현이 되는 날이겠죠. 팔 아프지 않나요? 팔 아파요. 마이크도 좀 무겁네요. 네네. 그렇고요. 청소년 교육과 참여 문제에 대해서 권성수 선수하고 인터뷰를 해온 내용이 있었는데 잠깐 청소년 참여 교육 문제에 대해서 권성수 청소년께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어 가지고. 네, 제가 군산시, 그러니까 우리 그 기자단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 시장 후보님들한테 가장 주되게 묻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청소년 교육 문제랑 참여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은 서울권, 강남권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이 되게 어쩔 수 없이 낙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여러 교육에서 그렇죠. 입시 교육뿐만 네. 아니고 여러 많은 교육들이 네, 좀 맞아. 입시 교육도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냥 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교육체가 있는데 그런 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뭐 지역사회 참여하고 또 의회를 통해라든지 뭘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맞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과 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 현재 군산시가 교육에 대해서는 군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네, 현 정책이죠. 시 차원에서 그리고 참여에서는 군산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가 제가 사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도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참여하면서 느낀 실제 문제군요.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아직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뭐 어떤 식으로 뭐 상위권 아이들만 뽑아서 한다던가 또는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 주도로 그냥 성인이 준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만 하는 기구라던가 그런 자치가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를 어떻게 바꿔 나가고 싶은지 관심이 있는지 그런 맞아요. 그런 이 질문에 대해서 강인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책이 그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시의회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구조와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글로벌 아카데미와 같은 이건 예를 들면이에요. 그 굉장히 장점도 많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짚었던 게 소수의 청소년에게 특혜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고 면접도 봐야 되고 성적 제한도 있고 이런 문제들. 모든 것이 제한이 있는 순간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소수가 아닌 모두의 청소년에게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 질문도 그다음 계속 던졌었는데요.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책 개발 활동을 저희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이 그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정말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듣고 그냥 흘려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진짜 얘기를 해서 이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맞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강인준 후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구, 어린청소년의회 같은 기구가 아니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어떠한 기준을 더 만들고 그거를 수렴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장애인 여성 청소년들의 정책, 그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정책 수용에 대해서 SNS에서 그 정책을 뭐 일정 기간에 시민들이 동의를 하거나 언급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체계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청원을 받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그 모르겠지만 성남인가가 그 SNS로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정책으로 하고 있는 뭐 문자로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투표제도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례도 만들고 그런 구조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예요.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아까 영상에서는 지역화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지역화폐 맞아요. 이야기 그때 같이 들었죠. 네네. 상품권으로 이렇게 유통을 해서 뭐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처럼요. 유통을 하고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화폐로 유통을 하는 거죠.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못 쓰고 지역 상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지역 화폐를 하고, 그리고 지행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권성청소년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 자율차 생산 기지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전라북도하고 국가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생산기지 부활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고, 후보 공약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정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그 얘기였죠. 지역화폐 이야기. 네. 이 기사를 참 승주 정말 소현정 선수 쓴 게 아니군요. 소현정이 다 가서 소현정 상자였다고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근데 서면 인터뷰도 왔을 때는 그런 24시간 어린이 병원, 그리고 관광 트렌드를 근대 역사뿐만 아니고 미래하고도 같이 접목한 관광산업 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생각하는 청소년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지역사회 그 마을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자 했었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마지막 질문 뭐였죠? 마지막 저희가 6월 23일 날 그 출판 기념회를 하잖아요. 그때 와주실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그걸 기사에 실었습니다. 당연히 오시겠다고 했죠. 네. 맞아요. 청소년들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유한국 혹시 시청자분들은 이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시거나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 선에서 자세히 알고 싶다 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패널 분들은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관련해서요? 강윤준 후보님의 인터뷰 내용과 뭐 주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한 번에 다 듣고 질문 들어오는 거랑 봐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근열 후보의 인터뷰 현장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이근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근열 후보를 인터뷰할 당시에 선거사무소가 계속 이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자치구가 달그락달그락해서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 점을 양해와 감안을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면 젊은 청소년들, 민주당에 옹호하는 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이를 낮춘다. 난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됐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건 이해가 되지. 투표권만 주는 거는 권한만 생기는 거지 책임지는 일이 없고 투표권을 줄 테니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든 관심을 좀 더 갖든 알고는 투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전제가 까졌다면 내가 100% 찬성합니다. 실질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봤을 때 큰 기관들이나 큰 업체들이 어디 있는지 봐가지고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이런 큰 업체들도 살려내고 하면 돈을 버는 건데 전체 군산시 경제 지도를 만들어서 그냥 조금씩 손질을 해서 공지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한국제인 군사공장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제 컨디션을 내가 만들고 공무원들은 인허가, 신고 이런 설치를 하는 사람 공무원들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적 기한이 다 있어요. 기한이 15일에도 할 수도 있고 10일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30일 기한을 정해놓으면 30일 만에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된 모든 사업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30일 기다려야 된다. 30일. 그러면 15일에 해지면 15일이 당겨지면서 부산경제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회전율이. 15년 거리를 내가 만들려고 부산을 하고 있는 할수 있어. 이제 포기했어. 왜? 청소년이라는 사람한테 맞는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내가 시장 후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 다 모여가지고 뭐라 우리들 뭐라도 남들 해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지켜보면서 뭘 찾아낸다든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후보랍시고 정책 만들어내면은 나는 그 현실이 안 만들면 실컷 만들어와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실컷 대단한 것들 뭘 만들어갖고 네,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이번 이근열 후보의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인터뷰를 제가 아까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근열 후보도 제목별로 자세히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의 의도랑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길게 쓴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답변 위주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의 출마의 변 같은 경우는 정치나 당에 입당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떠한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세력이 그 시정에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당 혹시 뭐 여러 구조들이 있어야 한다. 그게 꼭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문제의식에서 출마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뷰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많이 못 나왔지만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내용 굉장히 길었었어요. 맞아요. 이 내용 굉장히 길었었는데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18 선거권에 관련해서 이번에 촛불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저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선거권을 낮출 필요는 있다 정도의 발언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찬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 소수만 특혜를 받고 형식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의회 역할 자체가 사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에 관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그런 정도의 가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견제의 역할이고 청소년 의회도 그런 견제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기사 제목에도 있지만 군산의 경제지도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경제지도
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경제 순환이 잘 되어 있는 지역과 그런 구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경제 지도를 이야기를 하고 큰 대기업들 한국 GM과 현대자동차의 폐업 사태에 관련해서 그걸 다시 재생산시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새롭게 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의 각종 인허가 기간, 그러니까 시정에서 운영을 하는 결제를 올리면서부터 정책으로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10일 이내로 단축을 하는 정책을 펼치면 어떠한 정책은 누군가가 수요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수요자들의 기다림도 덜 할 수 있고 원활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행하는 정책 관련해서는 시장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자리로서의 앞에 이야기한 경제 정책뿐만 아니고 많은 것을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정책 개발 활동에 대한 생각과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할 점을 꼽자면 청소년 거리를 조성을 해보려고 하셨다고 했었어요. 근데 청소년 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거리를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 청소년들이 청소년 거리에 어떤 게 필요한지 실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으니 그런 내용들이 청소년들이 계속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후보가 생각하는 청소년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넘어서 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본질에 더 집중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도 출판기념회 참석 여부는 당연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며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후보 박종서 후보 민주평화당 진유한 후보. 죄송합니다. 진이한 후보 바른미래당 세 번째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시장으로 권한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제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 부분을 한번 깨우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전 세계가 핸드폰 하나를 통일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알죠. SNS 한번 펼쳐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딱 치면 나오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고2, 고3 정도 된다면 이 사회에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사퇴하시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네,
3번 바른미래당 후보 진현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셨나요? 아까 저희가 한번 후기를 전해드렸던 것처럼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안에서 저희가 조금 멀리서 찍어가지고 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최대치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현 후보의 영상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을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군산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민들의 시정을 어떻게 살피고 어려움을 어떻게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다짐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군산은 그 섬도 많고 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군산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계가 SNS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는 시점에 정보의 습득과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접근성이.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좀 더 빨리 접하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과 선택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18 선거권을 적극 찬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교육의 질이나 어떠한 선택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셨었어요. 네, 그러시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성적뿐만이 아니고 학업 성적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수한 청소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는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어린 청소년에서 제안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년 정책 개발의 활동에 대한 생각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꼭 내세워야 한다. 청소년들이 바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내세우고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저녁 급식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청소년 정책을 펼치는 거지만 소비자인 청소년, 급식업체, 다른 생산자인 농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군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려면 뭐니 해도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 구조의 산업 구조를 개선을 하고 중소기업이 내시가 영향력을 갖춰야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기업이 다 빠지는 시점에서 경제가 휘청하는 시점을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기업이 독식하는 군산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고 전라북도 내 중심에 프로야구 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더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점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인터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담지는 못했는데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거기에 침체에 빠진 군산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새만금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스마트 농업팜을 유치를 하고 농업부터 4차 산업까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든 산업 구조가 순환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공군산도의 섬을 이용한 관광산업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청소년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출판 기념회에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안내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세전무신문의 진희안 후보라고 인터뷰 기사를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각 후보를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4번 이제 박종서 후보의 인터뷰 현장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죄송한데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소리가 내려가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조금 개선 후에 다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방은 이런 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하는 도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김소연 청소년께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을 좀 가져가 주세요. 아니, 제가 다 참여한 기사긴 한데 참여한 인터뷰긴 한데 조금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래 이런 게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좀 알고 가는 깨알 상식이 있어요. 그 절대로 시간 버는 게 맞아요. 그 알고 가는 깨알 상식은 그 선거권이 없는 연령에 그러니까 그 밑에 연령대의 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은 그 선거법 위반이 아예 조항이 달라요. 보통 유권자들이 그 선거법 위반하는 거하고 아예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있어요. 인터뷰 기사도 좀 한번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댓글에도 좀 달리긴 했는데 오늘 네네. 지금 소개한 내용들 전문을 네네. 회전북신문 내지는 저희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카페나 네네.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안내해 주시면 방송 후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안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달그라 지면이 있는데 세전복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저희가 청소년 기자가 기사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전북신문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네, 세전북신문에 들어가시면은 각 후보의 성함을 치거나 기자 이름을 치면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강인준이라고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강인준 후보의 기사가 올라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건희 수석님께서 후보 인터뷰 기사 전문을 또 올려주시고 계신데 새정부신문사 폴터뿐만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자치연구소 카페가 있죠. 청소년자치연구소 카페는 다음 카페인데 청소년자치연구소라고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카페가 뜹니다. 거기에 가입 살짝 누르셔가지고 게시판을 보시면 거기에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라는 게시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후보님들을 만나고 온 사진과 후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아무래도 지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짧게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기도 좀 적혀져 있고 하니까 세정부신문사 포털뿐만 아니고 청소년자치연구소 다음 카페죠. 네. 다음 카페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GM 그 자동차 그 전이에요. 7환경 자동차 산업 그걸 해야 돼. 지금 이제 청소년 문제 지금 군산시에 청소년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있어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시에서 나는 생각을 들어서 청소년 문제를 전담해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선임제를 이루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참여를 해야지. 청소년이 참여하지. 청소년이 참여 않는 그런 이유는 이유는 무시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청소년이 참여를 해. 예를 들어 지금 뭐 의회 같은 거 좀 한다면서요. 네. 의회를 지금 그 스스로 합니까? 아니죠. 배우지. 네.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직접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되면은 시에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토록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 시도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하잖아요. 저는 청소년 의회에서 도출한 그런 의견은 반드시 제가 반영토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의 시간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서 후보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펼치겠다. 5월 28일 기사 고진유 김채원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또 질문별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박준서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간 기자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그 어떤 경제적인 파급에 의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말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행복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그렇게 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요, 찬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려되는 바도 있다고 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만 빼고, 우리나라만 빼고 모두 18세 선거권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청소년들과 교육 과정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 늦게 발을 디딘다고 해요. 그래서 입시 공부에 바쁜 그 고등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정치에 발을 담글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하고,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 사회의 책무나 유권자의 긍지를 느끼고 민주의식을 가지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이 말씀해주신 대로 청소년 교육과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아카데미는 답이 아니라고 보신대요. 소수의 우등생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출을 막으려고. 네. 그래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교육 방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군요. 청소년의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산의 경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회 자체의 구조도 많이 병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군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고 각 주체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비상대책위원회, 청소년 비상대책위원회겠죠. 거기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진짜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닿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 대도시의 그런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 다른 걸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머무는 관광이 좀 잘 안 된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군산과 장항을 잇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유소스테이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많이 정책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케이블카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면서 관광객을 훨씬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지금 300만 관광객 정도 시대인데 1000만 관광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네, 그리고 후보가 생각하는 청소년 행복 마을이란 청소년들의 끼를 살려주고 싶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리도 만들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청소년을 위한 아카데미를 반드시 운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서 군산에서 살길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군산에서 참 살기 잘했다. 그렇군요. 6월 23일 출판기념회에서도 박종서 후보는 역시나 같이 함께 더 이런 인터뷰뿐만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4번까지 달려왔어요. 4번까지 달려왔고 마지막으로 5번, 6번, 5번. 서동석 후보의 영상만 남았죠? 네. 네네. 서동석 후보, 무소속 서동석 후보의 영상 인터뷰 현장을 한번 함께 보러 가실까요? 가실까요? 청소년의 문제에서 얼마큼 배정하지? 여성의 문제를 얼마큼 배정하지? 정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얼마큼 배정하지? 노동자를 위해서 얼마큼 배정하지? 소상공인들 위해서 얼마큼 배정하지? 이것을 제로 상태에서 놓고 그렇게 예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인 여러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저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고 우리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해줘야 돼요. 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거예요.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할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는 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방에서도 어떤 말씀인데 시민문화회관이 지금 6년째 방치돼 있어요. 알잖아요? 그거 바로 제가 시작되면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원스톱으로 거기 오면 놀고, 뛰어놀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거기서 마음 놓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안에. 뛰어놀고, 공부하고, 집중, 선택 집중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지혜가 일어나신데 우리 노동조합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입장을 거의 안 듣는 그 정치인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이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 대표에 이렇게 회담을 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내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서로 소통하자, 응? 서로 소통하자, 참여하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무소속 서동석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제가 정정의 말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상으로는 5번째로 보는 거고 서동석 후보의 기호 번호는 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를 못 드렸어요. 서동석 예비후보, 서동석 후보는 청소년에게 기회장 마련하겠다라는 줄 골자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학창 시절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 본인이 직접 처해 있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행복한 군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좋은 환경을 꼭 제공해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지금 시장 가용 예산이 있잖아요. 시장 가용 예산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그 제로 베이스에 놓고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얼마만큼의 예산, 성인에게는 얼마만큼의 예산, 노인복지령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분배를 하려고 한다.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셨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조건이 걸려 있는데요. 그 투표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교육과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에 서울에서 전문 강사들을 모셔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전문 강사들 외에도 군산에도 되게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능한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의회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해요. 트레이닝이 필요하면 전직으로 의회에 계셨던 분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다고 하고 시가 원하는 것을 시민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가 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렇구나. 청소년의 행복한 사회에서도 역시 참여를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참여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기회가 있고 장이 제도적으로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다. 영상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조금 더 자주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군산의 가장 큰 문제를 먼저 짚으셨는데 소통이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뭐고 해결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소통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의 해결점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스토리텔링 관광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그 대기업들이 철수한 상황에서 군산 경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으시면서 스토리텔링 관광으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소비와 일자리 문제의 순환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 행복 마을이란 청소년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군산의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시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대안으로 시민문화회관을 활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스톱으로 뛰어놀고 그리고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출판기념회에서는 당연히 참석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명예 연구 소장을 시켜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후보님들의 인터뷰 영상과 인터뷰 기사는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까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후보님들은 미리 한번 보셨어요. 45대 의제. 맞아요. 군산의 900명의 청소년들이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이 개발하는 응답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보도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보도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 출판 기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한두 가지 질문 후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군산시장 후보 청소년 예산 확대 적극 소용 이렇게 제목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장 확대 수용 답변서를 후보님들께 드렸고 그 정책에 대해서 수용 정도와 의견에 대해서 물은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6월 7일자 인터뷰 6월 7일자고요. 인터넷에서는 새점신문 사이트에서는 6월 6일자로 나올 겁니다. 하루 먼저 올라가거든요. 6월 6일자 전호영 구정욱 청소년 기자가 쓴 기사를 한 번 더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과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목으로 청소년 예산 확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꼭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 의제 1순위였거든요.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 자체를 먼저 올려야 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후보님들께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수용 혹은 적극 검토, 실행 정도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후보님들의 인터뷰 영상과 인터뷰 내용의 안내를 들으시면서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와닿으시는지요? 그게 조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안내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달린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동섭님께서 인사를 해주신 분들을 보시면 동섭님이 달그락 청소년인 것 같은데 동섭님이 안녕하세요. 승민님께서 따봉을 올려주셨어요. 따봉. 네, 그리고 조재식님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조재식님께서 시장 후보를 인터뷰해버리는 달그락 당신은 대체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의미인 거겠죠? 그리고 정거리 수사님께서 강임준 후보, 박종서 후보, 이근열 진희안 후보, 그리고 무소속 서정서 후보님의 기사까지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정신문 포털 사이트 혹은 청소년자치연구소 다음 카페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안 달리고 있어요. 와닿는 정책이 딱히. 저희는 댓글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별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사실 정책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45개가 전부 다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정책 내용이 좀 궁금한데 친환경책 제안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들어본 다음에 친환경책 제안집 소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패널분들 말 너무 오래 안 하셨죠? 영상 소감 혹은 인터뷰 소감. 입에 거미줄 치잖아. 영상 소감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어떤 표현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어떤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실제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대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모의 투표도 한다고 해요. 정책도 분석 공부해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일 것 같은데 이런 날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 활동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고 이런 게 되게 더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원 청소년. 기사를 썼으니까 어른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쓴 기사를 보고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성주 청소년. 이게 약간 댓글이 혹시 안 들리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실 잘 안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발굴해서 했다는 거를 사실 거의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 청소년들이 이걸 했다는 걸 사실 대학이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제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책 뭐 했는지 잘 모르고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출판기념회로 오시면 이렇게 제일 중요하죠. 자세한 설명과 책도 있고 책도 이제 가장 양심적인 가격도 이거 판다고 하죠. 맞아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피땀 눈물. 네. 그리고 아까 말에 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 달그락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여담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6월 13일 날에 모의 투표가 하고 있다고는 해요. 예, 이게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회의를 주최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이제 Y나 네, 한국 YMCA하고 한국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맞아요. 그 활동진흥원하고 YMCA하고 해서 모의 선거도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사실 이렇게 청소년 정책개발 프로젝트가 사회 참여의 정답은 아니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또 다른 청소년들도 다른 청소년대로 청소년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 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의미한 이 자리 정말 저는 아까부터 말하자면 되게 이게 보람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달각 들어와서 한 거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게 이 프로젝트인 것 같았거든요. 이게 6월 23일을 끝으로 상상 캠프 또 청소년 참여 포럼 5번의 달달 포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번 6월 23일에 정말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뜻 깊습니다. 네. 굉장해요. 지금 아침부터 이제 피곤할 텐데 지금. 네, 그러니까요. 피곤하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제안했던 그 정책들을 언제 책으로 출판을 하는 건가요? 장소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에서 6월 23일 오후 2시죠. 네, 오후 2시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판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출판 제안집 정책 제안집 네 맞죠. 네 그거 TF 성인 TF와 청소년 TF가 합쳐서 했는데 1부는 그 성인분이 이제 주도로 그 한 30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2부 청소년들 주도로 한 8, 90분 정도 해서 한 2시간 정도 가량 소요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대강 프로그램 구성이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45개 주요 의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45개 의제를 청소년들 한 몇 명이었죠? 900명. 네, 900명 남짓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 의제에 중요도를 매겨서 그 중요도를 통해서 주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더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했는데 그런 우선순위 발표 또는 여기 여러 저자들 발표 등등 일부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소개를 위주로 할 것 같고 2부에서는 약간 조금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우리 여러 가지 그 발제자분들이 발제자 그러니까 기조 발제하신 분들과 청소년 분과장들 이렇게 모여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같은 걸 공유하고 좀 더 자세한 정책 안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퀴즈쇼. 이제 이거 누가 제안을 했죠? 네. 누가 제안했죠? 저였죠. 브레인. 네, 그래서 퀴즈쇼 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출판 기념회만 출판 기념 오신 분만 알 수 있는 특별 이벤트까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굉장히 여기 DIBS에 또 하나의 멋진 분이 만든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보민 청소년이 만드신 그 위대한 크리에이터 미래 크리에이터. 네네 강보민 청소년이 신났네요 저기. 네. 출판 기념회 홍보 영상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홍보 기사도 이제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홍보지도 만들었고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할 일만 남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제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정말 더 많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퀴즈쇼에 제가 아까 퀴즈쇼를 한다고 했죠. 토크 콘서트 하고 네네. 퀴즈쇼에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선물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선물까지 이제 다 챙기시려면 재미와 의미가 정말 둘 다 깊은 이 출판 기념회 여러분들께서 꼭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 영상을 만나보시기 전에 잠깐 그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나중에
네, 영상을 마무리를? 보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그럼 저희 방송 소감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 마무리 멘트를 하자고 하면 저희가 6월 23일은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투표권을 꼭 행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월 24일에 기쁘게 청소년 정책이라고 이야기는 붙였지만 청소년 시민들이 만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고민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장 당선자분도 만나 뵙는 거죠? 네, 어떤 분이 당선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후보님들께서 당선되신다면 23일 출판기념회에 꼭 참석을 하셔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23일 날 꼭 만나요. 23일에 저희가 맨 앞에 서 있을까요? 그럴까요? 앞에서 이렇게 손님 맞이. 안 올려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소감 회원분들 짧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출판기념회 영상으로 넘어갈까요? 방금 한 건 방송 소감이 아닌가요? 혼자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하는 내용이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과정이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모의투표와 같은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제가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마음속에 담고 갑니다. 소연 기자님 어떠신가요? 아니, 저도 안 그래도 그 모의투표 그 후보 뭐라 해야 되지? 그 투표를 할 수 있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야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그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더 살펴보고 이렇게 좀 진짜 참된 공부를 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여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군산시장 후보 5분을 인터뷰한 내용 방송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5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거 후보 등록을 한 김은경 후보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없는 점과 영상이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출판기념회 내용, 우리가 출판기념회 단어를 오늘 굉장히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영상으로 짧게 한 번 더 보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Hey.